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오늘은 이 내신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뭐 스케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강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질문이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자사고를 졸업하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수시 합격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선생님 조교 중에 한 명을 같이 섭외를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좀 해주실 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하늘고등학교를 12기로 졸업을 한 이후에 이번에 고려대학교 2호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피권룡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랑 되게 뜻깊은 인연이 있는 게 제가 하늘고에서 교사로 복무를 했는데 1기부터 제가 4기 있을 때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학교에 12기라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이거 찍기 전에도 학교 얘기를 좀 들었는데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일단 자사고랑 일반고 자체가 내신 등급을 대학에서 반영을 해주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네. 흔히 얘기를 하기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수시를 노려볼 만하다. 맞나요? 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에서 5등급 학생들까지도 대부분 수시로 진학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고잖아요. 네. 자사고에서 내신 관리를 하는 건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사실 저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리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는 내신에서 몇 등급이었나요? 일단 제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 아마 5등으로 최종 성적을 받았던 걸로 5등인데 2등급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5등인데 2등급이에요. 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수강 인원이 적어서 아마 절대평가로 진행은 됐었는데 제가 아마 그래도 아마 1등 아니면 2등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2등으로. 5등인데 2등급이다. 심각하죠. 거의 하나 틀리면은. 기말고사가 99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98점이었나 99점이었는데 아마 그때 3등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지필에다가 수시까지 합쳐가지고 사실 총 등급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필을 잘 봐도 이 수행을 못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음, 아작이 나네요. 실제로 저희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첫 시간에 물어보신 게 이제 수행평가로 변별을 하고 싶으냐 아니면은 지필로 변별을 원하느냐를 오! 물어보셔서 아이들이 수행 변별을 많이 선택을 해갖고 수행 1, 2점 가지고 아마 등급이 많이 변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수행을 선택을 했을까? 일단은 2학년에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과목당 오차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과 학생들이 많은데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 과목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음. 조금은 수행 지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싶었던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내신을 준비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공부도 많이 네. 하고. 그리고 있었던 학교는 제가 있었을 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외출할 수 있고, 네. 핸드폰 사용이 안 되고, 네. 제가 있었을 때는. 네. 지금 바뀌었나요? 아니요, 지금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향하다 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이제 다만 인강이나 학교 수업을 통해서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도 네. 여전히 똑같고. 핸드폰 사용 한 달에 한 번 외출 다 똑같이. 그래서 병원 나갈 때 제 기억으로는 학교 차로 이제 애들을 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병원을 네. 가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내신 대비를 보통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과목을 듣는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탐구 과목을 2개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한 학기에 2개씩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5에서 6주 정도 잡고 시작을 했던 것 5에서 같습니다. 6주. 근데 다만 진짜 뭐 새벽까지 공부를 늦게 한다던가 하는 거는 아마 4주부터는 들어갔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5, 6주는 잡고 공부에 대한 태도를 좀 정립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인데요? 5에서 6주 전이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새벽 공부까지 하는. 근데 사실 주차별로도 이 네, 계획을 짜는 게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주 전, 네, 5주 전, 네. 4주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본인 약간 어떤 바운더리가 있었어요, 계획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을 두세 번을 풀고 저희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출문제집이 예를 들어서 수능 기출문제집? 네, 수능 평가원은 당연히 봐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음. 연계 교재를 저희는 본 교재로 나갔는데 그거는 한 5번, 6번, 많으면 8번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랑 그다음에 시중에 있는 문제집 그리고 이제 인강 강사님들 문제집까지 한 두세 번 정도는 봐서 과목당 책을 그래도 한 10번, 15번 정도는 풀고 시험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별로 몇 권의 책을 나가고 몇 번 정도의 개념을 복습을 할지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음.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교과서를 그래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음. 거 위주로 이제 조금 좁혀나갔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수능은 만점 받았겠는데? 제가 3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 준비를 해가지고 수능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음. 그렇게까지 잘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잘 보진 못했고 그렇게까지 잘 보긴 했는데 어, 뭐죠? 어, 제가 지금 있는 학교 지금 역사교육과 재학 음. 중인데 그 정도 학교나 조금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는 받았는데 이제 완전 뭐 서울대 상위권 학과 정도까지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수능 점수가 몇 점이야? 어떤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아마 하나는 만점을 받았고 하나는 음. 아마 하나 정도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다 1등급 다 나왔고요. 1등급. 아, 그러니까 거의 사실 내신 대비를 잘하면 네, 수능까지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약간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진도를 계속 나가시잖아요. 아, 네, 진도를 나가면서 그거를 사실 따라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그때마다 수정하면서 계획을 하셨어요. 아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일단 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 보통 인강 강사님들께서 10주 음. 정도를 잡고 개념 강의를 나가시는 걸로 음. 알고 있는데 저희는 5에서 6주 안에 개념 강의를 한번 하고 나머지 한 2, 3주 정도 동안 그 시중에 있는 수능 기출 문제집을 한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 해놓고 방학에 네, 끝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과목을 그렇게 한 번 정도 하고 이제 학기를 들어가니까 수업을 따라가는 거는 일단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사실 맨날 커리큘럼 찍을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내신 대비를 할 거면 겨울방학 때 네. 전범위를 한번 보고 들어간 다음에 진도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학교는 일단 잔류라는 제도가 있어서 방학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학교에서 배려를 음. 해주셔가지고 저는 방학 기준으로 일단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빼고는 계속 학교에서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다. 해야만 했다가 아니라 네. 할 수 있었다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네. 오전에 8시 반부터 밤에 11시까지 나는 잡혀서 해야만 했다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올라왔던 질문 중에 되게 많이 올라온 질문이 통합사회 경제 파트예요. 아, 네. 통합사회 경제 파트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경제가 쉽거든요. 왜냐면 저는 증권사에 다녔었으니까 경제를 사실 이제 학문으로 먼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실무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13종을 따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실무랑 같이 이제 가게 되니까 아, 이게 수학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경제가 저는 역사를 전공했지만 역사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맞아 떨어지는 게. 네, 그쵸. 그냥 명확한 과정이 있고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사실 역사랑 지리랑 경제는 저는 맥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를 되게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쉽게 공부할까라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대학교 경제는 수학적인 영역이 굉장히 강한 거 맞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전 교육과정에서 경제라는 과목은 학생들이 미적분을 배우기 이전 상태에서 수업이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음. 수학적인 내용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없죠. 덧셈, 뺄셈, 네. 곱셈, 나눗셈, 그래서- 사칙 연산 그래서 수준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연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경제는 수리적인 내용보다는 명제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왜
단순한 한 문장이 어떻게 문제로 이어지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딱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개인이란 합리적 개인을 가정한다. 여기서 합리적 개인이란 솔직히 조금 편하게 말을 해주면 그냥 손해보지 않는다,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능에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문제로도 나오고 무역이라는 문제로 나오면 그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제에서 무역 파트 중에서 특히 고난도로 출제되는 게 무역 조건, 그러니까 뭐 기회비용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라면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게 보통 4번에서 5번 선지로 많이 출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한다 이런 이해에 바탕을 하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사실 탄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개념이 이해 기반으로 사실 이루어지면 문제를 풀 때도 어떤 변화구가 날라와도 대응이 좀 되는데 네. 되게 얄팍하게 뭔가를 외워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만 무조건 풀면 돼. 이렇게 하면은 응용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그 기반 위에서 되게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경제는 변화구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고 있는 변화구 뭐 교역 조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노동력을 얼마나 절감했냐라던가 하는 그런 변화구 수준은 개념이 탄탄하면 사실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사실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도 제가 한번 볼게요. 고3인데 내신 챙기면 역전 가능할까요? 학생분께서 어느 정도의 내신이신지가 중요한데 고3 때 내신을 챙겨서 역전이 가능하냐라는 말만 봤을 때는 안 될 가능성이 사실 높긴 하죠. 왜냐면 1, 2학년 때 이미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음, 많이 얻은 것들이 있거든요. 왜 공부를 해야 하지?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들의 답을 얻는다면 단순히 수치적인 역전이 없더라도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질문 많거든요. 사회랑 역사를 공부하면 오래 남게, 머리에 기억에 오래 남게 공부하는 법. 사실 암기를 어떻게 했어? 선 이해냐 선 암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음. 저도 이제 과외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일단 외우고 이해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강사님들의 책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교과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여러 석학 그리고 또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노하우와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논리적 연계성 그리고 개연성들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축적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많이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암기법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가진 역량과 이해력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의 피지컬을 높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과서가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교과서를 집필을 했지만 교과서는 왜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부족하고 결과가 사실 많이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읽을 때 그냥 정신 놓고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줄글을 읽을 때는 어디에 사실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교과서 읽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교과서를 줄글을 읽기는 하는데 뭐에 사실 강약을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 읽기 할 때는 중요한 부분에다가 빈칸은 무조건 뭐 미리 화이트로 지워놓고서 읽는다던가 그런 특징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 암기하는 게 싫어서 역사를 선택했거든요. 그 역사는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탐구 과목이 다 그렇듯이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사실 암기가 따라오는 거지 암기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암기는 하는 영역이 막 전부 다 내가 외워야 돼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이해를 사실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팝업을 떠올려 보려고 하면은 떠올라지기 때문에 이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울 때 사실 어떤 파였어요? 백지복습파였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신에 한정해서는 백지를 썼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어떠한 단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내신 대비할 때 이달 선생님 책을 봤었는데 거기 노트 할 때 그 전개하는 거에서 도식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밑줄을 그어놓고 그 종이를 딱 놓은 다음에 그냥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뭐가 들어가야 되지를 다 외웠어요. 음. 근데 쓰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아. 백지만 하나 놓고 그냥 계속 매일 뭐 잘 때도 보고 뭐 그렇게도 보고 저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는 그냥 종이 놓고 가고 그냥 머릿속으로 손으로 다 써보면 머릿속으로 써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잘 안 외워지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막 연도 같은 거, 연표 특강 듣다 보면 연도 자잘한 거 막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어쨌든 일종의 아카이브잖아요. 그래서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안 외워지는 것들을 계속 추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정도 몰랐다면 여기서 뭐 어디에 저장을 해놓고 다 그것만 집중해서 보고 또 추려서 정말 시험 직전에는 A4 반 페이지 분량까지 줄이고 전날에 완전 빡 외우고 단기 기억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채워나가고 어떻게 추리지 어떻게 채워나가고 어떻게 추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하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중요한 사회탐구에서의 우리가 중요한 흐름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머릿속에다 잡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주 휘발되는 기억들, 단기 기억으로 가는 것들은 적어 놓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연도랑 뭐 관련해서 좀 잘 기억 안 나는 용어 이런 게 있으면 이쪽에 적어 놓고 이쪽에 정답 적어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출하려고 연습을 사실 해보면 뇌가 진짜 단순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걸 중요한 정보로 인식을 해가지고 답을 보는 순간에 몇 배로 더 강력하게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도 있어. 내신 한국사랑 수능 한국사랑 좀 다른가요? 너무 다르죠. 내신 한국사가 7배 정도 어렵지 않나요? 수능 한국사는 와 즐겁게 이런 느낌이고 내신 한국사는 막 엄청 디테일하게 수능처럼 사실 근현대사는 연표 문제 범벅으로 사실 나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교육과정이랑 상관없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거의 뭐 전근대사를 막 수능국사 수준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 기반으로 해서 내신 한국사는 진짜 디테일하게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신을 잘 받는 방법은 이미 권룡이가 얘기를 해줬어. 겨울방학에 이미 전범위에 대한 학습이 끝나 있고 시험 6주 전부터는 시험 체제로 들어가서 내신 시험을 진짜 빡세게 준비하는 거 아까 얘기 들었죠. 수능 특강 당해년도 전년도까지 8회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많아요. 사실 공부를 본격적으로 안 해본 친구들도 있잖아. 네. 중학교 때까지 놀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거 진짜 질문 많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대.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아는 방법은 그냥 많이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냐. 내신에 한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음. 중요한 게 뭐냐를 알고 싶으면 학습 목표를 읽으시면 돼요. 음. 학습 목표가 교과서를 독해하는 태도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동아시아사를 한 학기에 다 끝내는 학교에 다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 학교에 사실 다녔잖아. 네. 한 학기에 다 끝내는 학교. 이건 사실 방학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죠. 당연히.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2학년 2학기에 동아시아사를 수강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같이 수강했던 과목이 교육과정상 지구과학원을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구과학 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문과 입장에서. 근데 동아시아사를 들으면 또 문과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겨울방학에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미 겨울방학이 지나버렸잖아. 네. 그러면 한 학기 동안에 완전 집중의 수제로 다 나가는 학교에서 엄청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기 중에는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당연히 정답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사실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따라도 다르고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말은 공부를 더 많이 해라,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라. 하지만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계가 있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면 드릴 수 있는 그나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필기를 선생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경로로든 이제 필기 노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 10분, 20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동할 때 머릿속으로 그걸 그리면서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그냥 친구들 옆에 같이 있는데도 그냥 좀 멍하니
하늘 같은 데 보면서 그리고 네, 어,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방법이라도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는 괜찮았어? 저요? 저요? 밥 먹을 때 혼자.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는 얘기를 하는데 줄을 쓰잖아요. 아, 줄을 쓸 때는 줄을 쓸 때는 이제 그냥 이러고 있으면 친구들이 쟤 또 저거 하는구나 그냥. 그 분위기도 학교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닌 학교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서 마음을 잡아야 될까? 마음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학생의 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특성화를 갔으면 제가 뭐 그쪽의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을 드리고 싶지만 인문계를 갔거나 아니면은 특목자사를 갔으면 공부를 하겠다고 학교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공부가 하기 싫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공부하기가 싫었을 때가 있으니까 딱 앉아 생각을 한 게 내가 만약에 나는 자사고에서의 생활이 그다지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내가 만약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길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막연하기만 하지 돌아갈 길은 사실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담담히 걸어가는 것, 담대히 걸어가는 것 모두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 같아요. 시험 바로 직전 꿀팁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일단은 사회 과목의 한계지만 과학 과목에 비해서는 당연히 암기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기 기억으로 무엇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싸움인데 그래서 저는 시험 한 2, 3일 전에 특히 역사 과목에 한해서는 그때는 일단 한번 쭉 썼어요. 그냥 제가 아까 이제 빈칸을 하라고 했지만 쭉 쓰고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만 모아서 원페이퍼로 만들었고 그거를 시험 전날에 계속 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과서도 진짜 많이 읽고 인강도 듣고 네, 학교 수업도 당연히 열심히 듣겠지? 네. 안 졸고? 네. 수업 때 졸면은 일단은 많이 혼났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 스탠딩 책상 학교에서 사줘가지고 일어서서 듣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안 졸고 잘 듣고 연계 교재도 그렇게 많이 풀고 심지어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 푸는데도 틀릴 게 있었어요. 사탐 과목에 한해서 음. 솔직히 말하면 틀릴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음. 한두 과목 그리고 서술형을 얼마나 깔끔하게 쓰는가.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고 스스로의 자세가 되게 올곧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심화를 쌓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사실 느낌이 오거든요. 이 정도면 다 맞겠는데 그 순간에도 정밀함을 깎아나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내신을 잘 받는 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연표 꼭 공부해야 되나요? 그거를 안 하면 해야죠. 연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사실 적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연표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1학년 세계사에. 오. 근데 1학년 한국사에 그 정도 나왔는데 변별은 사실 연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 저희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료를 중심으로 내셔가지고 음. 해석하기 어려운 사료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학생들이 연표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다 외워서. 다 외워서 제가 제가 아는 동기 중에 한국사를 좀 처음에 자기가 못한다고 느낀 친구였는데 한국사 필사를 25번을 하고 1,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신 못 보면 전학 간다는 애들 많잖아요. 그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많이 해. 네. 전학 가고 싶다고. 자기 말이 와서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런 마음이 든 적 없어요? 시험 하나하나에서는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10번 정도 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망한다고 해서 내신이 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부가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번에도 잘하면 되고 공부를 완성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내신을 완성한다는 거는 스스로가 딱 자신이 공부한 것을 놓고 봤을 때 나 아니면 누가 100점 맞겠어 라는 마인드가 생길 정도로 그 수준까지 해야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있잖아. 사실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면은
들어가서 나는 중학교 때 되게 잘하는 애였는데 들어오면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막 원래 이제 기존에 유능감을 되게 많이 느끼던 애들이었는데 자사고랑 특목고를 가서 그걸 잃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되게 평범하고 막 소위 말하는 괴물이라고 부르는 애들 진짜 엄청 잘하는 애들 이런 거 보면서 막 좌절이 되진 않았어요? 일단은 저는 입학을 할 때 91등인가? 90등대 초반으로 제가 입학을 했었는데 전교생이 그때 225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을 할 때는 아마 30등 초반? 20등 초반 정도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많이 놀랐던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매 순간 매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공부 한 새벽 1시쯤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는 산에 있어가지고 학교가 별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 별이 나를 위해서 빛나주고 있다. 내가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던 날도 되게 많았고, 어떤 날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니까 기숙사 화장실에서 이제 문을 잠그고 공부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스스로 생각했던 게,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오늘을 지나면 내가 저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이 개념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스스로의 발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시험 기간에 밤 샌다 안 샌다? 저는 새도 되죠. 근데 수학 전날은 조금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내신에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 한 달 정도는 보통 3시 반에서 4시에 자고 한 7시 반 정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도 되게 많이 마셨는데 근데 괜찮았어요. 그게 뭐 사실 잠을 좀 못 자면 몸 피곤하지, 머리 안 돌아가지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힘들고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1, 2주 남으면 이제 악만 남고 막 사람이 되게 이제 되게 감정적으로 변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자세를 바로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 시간에 솔직해지고 내가 스스로 솔직하게 공부를 대할 수 있는가, 정직한 자세로 대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곤하죠. 근데 피곤한데 그 피곤이 정말 노력 있는 피곤이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노력이 있는 피고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 좋은 말이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초반에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막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보다 뭐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하면은 잘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제일 뭐 당연한 거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쌓아 나가시면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못다한 질문이 있으면 Q&A에 올려주시고 거기에 이제 피곤용 조교님이 달아주세요라고 하면 피곤용 조교님이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질문이 있으면 캐스트에 이제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난리가 났죠.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나왔다고 해서 제 얘기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만 느끼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에게 똑같은 3년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이 어떻게 특별해지는지는 스스로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시는 모든 사람의 스토리가 있고 각자의 서사가 있는 것처럼 다 잘 됐으면 좋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